7단원 독서 감상문을 써요. 이번 시간에는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볼 거예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1.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며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어봅시다. 어머니의 이슬터리. 글 이순원. 그림 송은실.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소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는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댔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다더냐? 그러니 내가 짓는다고. 애미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교복 갈아입어. 몇 번 옥신각신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짝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 안 듣는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나는 신발을 신고도 공당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누구든 재미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나는 싫어. 어머니는 한 손엔 내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엔 지게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방을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에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 옆으로 풀이 피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에 이슬을 털어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바지 자락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짝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아들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 가 나온 것처럼 시커먼 깨국물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걸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 먹고 준비해 온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학교길에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털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2.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1번, 2번, 3번 물음에 답해보세요. 반듯한 글씨로 쓰는 것 잊지 마세요. 예시 답안 1번 물음.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번 물음. 학교에 가기 싫어한 나를 위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슬을 털며 아들 앞에 서서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3번 물음. 어머니의 품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들의 새 양말과 새 신발입니다. 3. 그래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내 경험이나 생각이 글 내용과 비슷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꼈어. 기쁨, 슬픔, 화남, 즐거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 4. 어머니의 이슬터리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나요? 학교 가기 싫은 나와 어머니가 다투는 부분이었나요? 어머니가 나를 학교에 보내려고 지게 작대기를 잡은 장면인가요? 어머니가 이슬바지가 되어 걸어가신 장면인가요? 발이 다 젖은 후에 하얀 운동화를 신겨주신 장면인가요? 영상을 멈추고 1번, 2번, 3번 물음에 답해봅시다. 예시 답안 1번 물음. 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어머니께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우중하시지 않고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다가 옷을 흠뻑 적신 부분입니다. 2번 1에서 찾은 부분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감동적인 부분의 장면을 잘 떠올려 보았나요? 3번 물음. 감동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번 자신이 감동받은 부분과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니? 나는 어머니께서 주인공을 학교에 보내려고 달래시는 장면에서 감동받았어. 왜냐하면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야. 어머니께서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아들에게 갈아 신기신 장면에서 감동받았어. 아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5.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감동받은 부분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감동받은 부분이 어디인지 소개해야겠지? 다음은 감동받은 까닭을 쓰면 좋을 거야.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주면 돼.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글을 써보세요. 예시 답안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고 품속에서 새 양말과 새 신발을 꺼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그때 매일 아침 깨워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는
우리 엄마의 사랑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학교에 가야겠다. Cause you